네, 시장의 또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3%를 훨씬 뛰어넘는 3.6%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같은 결과와 함께 출구 전략이 좀 앞당겨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향후 미국의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요, 당초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네. 방송 전에 우리 진행자랑 같이 했던 예. 미국 경제 성장률 이렇게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성장률 발표하고 이 제목에 잔정치로 했습니다는 우리 작가가 수정치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뭐든지 그 GDP 추계 방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것을 용어를 정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처럼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GDP 추계 방식이 왜 한 달 간격으로 3번 나오냐 하면 미국은 스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 번의 이렇게 성장률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의미는 첫 번째 한 달에 발표하는 건 어드밴스입니다. 명확한 용어가 어드밴스거든요. 속보치다. 예. 그리고 그 한 달 후에 나오는 건 포텐셜이다. 근데 이게 지금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수정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잔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이다. 확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수정치는 뭐냐? 속보치에서 잠정치로 바뀌는 것도 성장률이 수정되기 때문에 수정치고. 수정치고. 그다음에 잠정치에서 확정치에도 바뀌면 그것도 수정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얘기해서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작가까지도 수정치다 이렇게 낼 만큼 사실 이렇게 인터넷상이라든가 뭔가 해서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건 두 번째 3분기 성장률의 잠정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 말씀대로 3.6% 발표했죠. 어느 정도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이 요인을 지적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3분기 성장률은 9월 말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미국의 회계연도는 9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사실 쓰지 않는 예산을 전부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는 사실은 당초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얼마큼 높게 나왔냐 하면 시장의 예상치가 3.0%인데요. 3.6% 나왔죠. 또 속보치 2.8%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분기별 성장률 수준을 볼 때는 사실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나오죠. 이것이 오늘 그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요 한 3% 정도 이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말 그대로 깜짝 성장률의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제 성장률을 보면 성장률 수준 자체가 얼만큼 지속 가능하느냐 이 여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이 지금 FRB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 시장의 시장의 우려가 되고 있는 출구 전략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깜짝 성장, 진짜 깜짝 성장이죠. 미국 같은 스케일 규모가 큰 국가에서 시장의 예상치 3.0%를 웃도는 0.6%포인트나 웃도는 또 속보치도 0.8%포인트나 웃도는 이런 성장은 그야말로 깜짝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질적으로 이 3.6%의 성장 수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성을 같이 함께 절부됐다면 아마 오늘 모르긴 몰라도 출구 전략 확정적이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가 나오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재고 증가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그 성장에서 보면 GDP 기여대 수요 항목별로 보면 재고 부분이 약 1.6%포인트 정도 이렇게 기여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것만 빼면 미국 경제 성장이 2%대 내외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지속 가능 여부에서 총수 항목별 기여도가 70%를 웃도는 민간 소비는 오히려 주춤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지금 진행자 말씀대로 깜짝한 성장했는데 지속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질적으로 건전하냐면 질적으로 오히려 속보치보다도 악화된 배경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분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재고 증가가 받쳐주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그 기업들의 재고 증가가 어느 정도 꽉 찬 상태거든요. 예. 왜 재고가 늘어났을까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11월 달, 12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런 추수감사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여기에 대비해서 3, 4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재고를 꽉 차게 해놨는데요. 꽉 차게 했는데 이것이 3분기에는 경제 성장을 제고했다. 그러면 그 요인이 제고됐던 4분기에는 재고 증가가 그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4분기 일반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이 많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이렇게 2주 동안 여기 나와서 방송에 계신 분들 이렇게 나와서 이 산타랠리 그다음에 연말 특수 이런 식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미국의 그 생활에서 미국에 좀 생활에 가서 직접 가서 생활해 보셨으면 한번 알겠습니다. 과거 오프라인이 있을 때는 추수감사절이든가 산타 이렇게 세일할 때는 저도 2박 3일간 이렇게 기다렸다가 샀습니다. 예, 줄을 서서 살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근데 올해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연중 세일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세일해서 이게 줄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변화상을 감안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동안 미국의 주가가 조금 오르고 한국의 주가가 2050 이렇게 가니까 올해는 산타랠리가 옵니다.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에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2300 갑니다. 2200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마 우리 주가가 다시 1980대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을 볼 때는 그분들은 아마 금 투자가 함께 잠 못 이루는 이런 시각이 지금 증시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내용상으로는 깜짝 실적이었는데 일단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겉으로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양적완화 이 출구 전략에 대한 그 시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시장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네. 고용 지표라든가 성장률 당초 예상보다는 좋게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증시는 산타랠리 이런 거 관계없이 증시는 이번 주 들어서 연일 하락세죠. 그죠? 예, 그랬습니다. 연일 하락세죠. 그래서 장중에는 롤러코스터 상태에서 하루에 변동폭이 200포인트 가깝게 되는 예. 굉장히 변고점 상태에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채권 수익률도 오늘은 한 0.3%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채권 시장에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금값도 어제는 1240달러까지 회복되다가 오늘은 다시 1230달러 내외인데요. 종가는 1220달러대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성장 3.6% 하면 출구 전략이 확 부각돼서 아마 오늘 모르겠나도 주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예. 금값 확 떨어지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출구 전략 우려가 이렇게 부각됐다 하더라도 사실 출구 전략은 실제 추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안도감이 나돌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양적 완화가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시장 판단에 있어서는 좀 이 당연한 결과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되게 좀 거꾸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도 역시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증시는 탄력을 받아야 맞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미국이 당면한 고민입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성장률이 3.6% 나왔으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경제가 그만큼인데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비상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돈을 확 풀어주는 정책이죠. 예. 근데 돈을 확 푸는 정책인데 과거처럼 돈을 확 풀어가지고 성장률이 바로 쫓아왔으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확 풀었는데 시중에 철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또 예.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부동산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성장률은 정작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떠냐? 자, 성장률이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철 넘쳐서 자산 부분에 대한 거품 우려가 더 제기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전형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또 위기에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정상화되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증시는 과열 상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떨어지지 예. 않느냐.
정책이 전환되지 않느냐 해서 이걸 전형적으로 정상화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 돈이 철철 넘치는 부분이 자산이라든가 거품을 발생시키고 인플레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경제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올라간다 하면 출구 전략 우려가 된다 하면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에서 볼 땐 돈이 환수되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경제 성장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주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당면한 지금 정책 당국자의 고민하는 상에 걸려있는 소위 정상화 역설에 걸려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분기 성장률이 이제 예상보다 잘 나왔다. 그래서 그 이면의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시장 반응은 어땠는가 아주 짚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성장세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3.6%로 발표됐다라는 것 자체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듯 보입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번에 3.6%의 성장률 발표는 일단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3.6% 발표는 아마 미국에 이렇게 보면은 3.6% 성장률은 마지막 걸림돌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장률인데요. 성장률로 보면 위기 전 수준을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속 여부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이번에 잠정치로 기록된 3.6%의 성장은 미국의 잠재 성장 수준이 지금 3%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큰 법칙의 GDP 갭상으로 보면 실제 성장률이 3.6%, 잠재 성장률이 3% 하면 이걸 나누면, 이거 빼면 GDP 갭으로 보면 플러스 0.6%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인플레 갭이 발생하면 사실 6에서 9개월 후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침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6%는 지금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데 GDP 갭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없습니다는 사실 경기논자, 특히 미국의 NBR이라든가 하는 경기에 판단하는 이런 기관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4분기에 지속되느냐 여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잠재 수준을 웃도는 성장률이 4분기에도 지속된다면 미국의 경기 판단할 때 한 분기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분기, 두 분기까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4분기까지 GDP 갭상으로 플러스가 5년 금리기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면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일단은 4분기에는 사실 재고 부분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을 거렇게 보이기 때문에 GDP 갭상으로는 다시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성장률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잠정치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연준에서 마지막 올해 이 정례 회의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시장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은 마지막 회의죠. 마지막 회의에서 버냉키 입장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버냉키 입에서 상당히 좀 화색을 좀 돌아야 되는데요. 회의의 참석 여부조차도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는 제넷 옐런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의장 없는 마지막 회의가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인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버냉키 의장이 참여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넷 옐런이 지금 결정사항은 자넷 옐런에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웬만한 중대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지금의 현 결정사항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이 3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버냉키 의장이 교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1월, 2월 양대 재정에 해당되는 예산안 재협상하고 연방부 제한도 재협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이 지금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4분기에 다시 불투명해지는 측면 이런 3대 현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도 사실상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 있으면은 아무리 긴박한 현안이라 하더라도 사실 결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자녀분들이 결혼이 이렇게 예정돼 있으면 그 해에는 제사도 안 지내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의 풍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은 3대 현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구 전략과 같은 중요한 결정 사항은 사실은 결정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 소위 스트레스홀드 오리엔티드와 데이터 디펜던스 이 방법은
아직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인데요. 실업률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측면. 그렇지만 3.6% 성장과 인플레 개입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애프터 쇼크 문제는 지금 미국의 통화정책 입장에선 이제 고려해야 되는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FRB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고 17일, 18일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실질적으로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서 논쟁이 심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께서 미국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여러 번 해주셨었는데요. 결국 위기 이후에 부양을 시키자 일단 살려내고 보자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번에 3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일단 가시적으로는 성과가 보이다 보니까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외에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금리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에서 미국 경제 이제 형체는 살려 있었죠. 예. 왜냐하면 주가는 이제 거품 우려 단계까지 올라가고 부동산도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성장률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위기 이전에 미국 경제 위상은 진짜 몸체는 살렸다. 예. 근데 부분적으로 질적인 측면은 지금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실은 예.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실이 뭐냐? 그게 내실 찾는 거거든요. 예. 경제는 위정자가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성장률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는 위정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된 것 같다. 근데 국민들은 뭐냐? 국민 체감 경기 아닙니까? 예. 물가는 안정돼 있으니까 자, 체감 경기 결정할 때 야, 당신들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 경제상을 호주머니 상황은 좀 안정되지 않느냐. 옛날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임금 소득에 의해 가지고 호주머니 사정을 치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용 사정이 중요한데 아직 내실은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몸체는 살려져 있으니까 이제는 일반적 보편적 정책, 몸체를 살리는 이런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선별적 정책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정책자 입장에서 가라는 것이 국민들이 뭐를 바라는가 하는 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오바마 대통령 이제 마지막 연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이 끝날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끝나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역대 몇 대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 이런 개인적 욕심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내실을 바라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보이는 정책, 인기 위주 정책, 몸체를 크는 정책은 안 한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증대하는 정책으로 질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재정정책, 통화정책 마찬가지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고용을 증대시키는 이 정책의 질적 선별적 정책으로 간다. 그래서 증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양적으로 정책 같은 몸체 키우는 정책에 이게 주력하지 마시고요. 미국 경제 내년도 볼 때는 질적으로 정말로 개선되는가. 질적 개선 대책이 투자의 심리를 결정하는 체감 경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연일 뭐 테이퍼링이니 저동네 테이퍼링이라는 의미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출구 전략하다가 테이퍼링이라는 거 많이 쓰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테이퍼링이 뭡니까? 결국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 출구 전략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출구 전략하다가 테이퍼링 쓰니까 이 테이퍼링이 뭔가 임시적 방편 용어인데요.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임시 방편적 용어거든요. 그걸 엑스데이 스트레치인데요. 그게 마치 양적화하는 데서 출구 전략에서 모두의 무슨 이상한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 테이퍼링보다는 정상적으로 유교 사태 때 지하 벙커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출구 전략의 정확한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 때 따르지 못했던 부분을 끌어올리는 이 정책의 향후에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3분기 성장률이 4분기까지에서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